안녕하세요. 취업학과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와 여러분이 만나는 첫 만남이며 여러분의 첫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입사 후 하고 싶은 일을 적으시오. 기간의 비전을 참고해서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적으시오. 10년 후 본인은 어떤 사람일지 적으시오. 이 질문들의 키포인트는 직무 계획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직무 계획을 왜 물어보는 것일까요? 직무 계획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주변 동료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하는 동료가 앞으로의 과정을 함께 고민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동료가 더 좋잖아요. 아무 의욕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학점만 받아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짜증부터 날 겁니다. 회사도 동일해요. 같이 고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 직무 계획의 근본적인 것을 살펴봤으니 이것을 토대로 직무 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직무 계획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추상적인 계획은 적지 않는다. 두 번째, 단순 직무 나열은 의미가 없다. 세 번째,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이 지원자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네 번째, 본인이 지원한 기간에 입사 후 해당 기간이 성장한 모습을 적는다. 먼저 추상적인 계획은 적지 않는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상적인 것의 대표적인 글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땡땡땡 기간에 입사해서 주변 동료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취하여 성취감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얻은 성취감으로 기업의 실적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는 지원동의 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지 않게 적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더 명확하게 적고 싶으시면은 5년 후에 매출 몇 프로 향상 기여, 10년 후에 거래처 몇 곳 추가 계약,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에서는 직무 계획을 글자 수 제한이 아니라 페이지 제한을 주고 몇 페이지 이내로 직무 계획을 적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PPT를 활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나 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숫자와 표 혹은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그림의 공통점은 가독성과 명확성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숫자와 그림이 기획의 꽃인데 이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 직무 나열은 의미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직으로 지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단순 직무 나열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글을 적으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라는 3D CAD를 활용하여 모델링을 할 것이고 아바쿠스와 엔시스라는 유한요소 툴을 활용해서 해당 기계의 안전성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를 통해서 SCI급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앞으로의 직무 계획을 잘 말씀하셨지만 손에 잡히지가 않죠. 손에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단순 직무 나열입니다. 이 글은 본인이 할 일을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단순 직무 나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이 지원자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입니다. 방금 두 번째 말씀드린 기계공학 연구직으로 가려는 사람의 예시를 활용을 해볼게요.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적으려면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3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저는 기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의 안전성을 연구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솔리드웍스로 사전 모델링 후 엔시스와 아바쿠스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겠습니다. 과제 성공 지표로 삼는 것 중 하나인 SCI 논문 게재 건수를 과제당 2건을 목표로 하여 제가 속한 연구실의 연구 실적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주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원자가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할 모습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보다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이 지원자는 여기 와서 무엇을 하겠구나, 무엇을 꿈꾸고 있구나, 무엇을 계획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인이 해당 기간 입사 후에 해당 기간이 성장한 모습을 적는다입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해당 기간이 성장하길 바랄 겁니다. 더군다나 면접관으로 오신 분들은 해당 기간에 팀장, 부장급들이 오시기 때문에 평사원보다는 결정권이 있으신 분들이고 기간의 성장 방향을 위해서 전체 회의나 임원급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 기간에 입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변 동료와 소통해서 우리 기관을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을 하냐?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더 기특해서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겠죠. 물론 기관의 방향성을 말씀하신 것이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 멀거나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직 내부 직원이 아니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보량은 그뿐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기관에 들어가서 매출과 그 기관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해서 앞으로 이런 기업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꼭 주의하실 점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추상적이지 않고, 두 번째, 단순 직무 나열 금지, 세 번째, 나의 미래를 면접관 분들이 그려볼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마지막 네 번째를 적으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지키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만 말씀하시면은 진짜 이것만큼 뜬구름 잡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자, 오늘은 직무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사는 본인들과 같은 방향을 꿈꾼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찾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꼭 원하는 기업에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소서를 쓰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고민과 함께 보내주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봐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